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영상이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님, 요새 예. 워낙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돼 있어서 부담스럽진 않으십니까? 솔직히 그렇습니다. 네, 한 가지만 좀 부탁드리면 답변하실 때 조금 더 천천히 또박또박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괜히 성의 없는 태도로 보여지는 게 좋지 않을 것 같아서요. 예, 그것만 좀 당부드립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백운기 전 장관의 한양대 사무실, 또 산업부 산하기관 6곳 압수수색, 이 기사가 떴던데 알고는 계시죠? 아까는 제가 몰랐었는데요. 그 질의를 받고 처음에 제가 오전에 의원님 질의에 월성 사건이라고 그래가지고 몰랐었는데 확인해 보니까 월성 사건은 아니고 산업부 블랙리스트 관련해 가지고 압수수색이 있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확인해 봤습니다. 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는 것 같네요. 그 사건은 사실 몇 년 된 사건이라서요. 빠른 속도라고 말씀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늦게 진행된 거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몇 년이나 됐습니까? 그게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 기소가 있었던 즈음이니까요. 벌써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정확한 연도는 제가 확인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무리 길어봤자 어쨌든 5년 아니겠죠? 문재인 어, 정부 시절이었을 테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 어, 3년 4년 정도 됐습니다. 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왜 이러는 것일까? 정치 검사, 정치적 수사 다시 진행되는 것 아닌가라는 시선들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죽은 권력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수사하겠다는 의지는 갖고 계시겠죠? 죽은 권력이요? 네, 저는 끝난 권력이니까요. 수사는 그게 당사자가 누군지 이름 가려도 똑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누구든 똑같이 엄격하게 수사받아야 할 일에 대해서는 하시겠다. 그래야 하는 게 저희 그 검찰의 임무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제 검사가 아니니까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외풍을 막고 지원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제가 개입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건이라는 것이 어떤 범죄를 전제로 하는 것이죠. 범죄가 있으면 범죄를 한 주체가 강자든 약자든 관계없이 공정하게 해야 되는 게 좀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다 보면은 현역에 있기 때문에 어려움들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원래 수사는 저는 많이 해보긴 했습니다만 할 때마다 매번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게 일인 것 같은데요. 지금 검사들이 그런 걸 좀 더 잘 알고 공정하게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면서 할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속도가 늦어진다든지 했을 때에는 장관으로서 아까 이제 외풍을 막아주는 역할, 그러니까 수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예, 근데 속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건 어차피 구체적 사안에 대한 지휘이거든요. 뭐 물론입니다. 근데 이제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지휘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포기한다고 하셨고, 저도 그 뜻에 동참해서 구체적 사건에 관한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속도를 빨리 내라, 안 내라, 이것도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제가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런 제대로 된 정의를 위해 정의와 그 책임감과 인권을 보장하는 수사를 하느냐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라든가 조직으로서 평가하고 그런 정도의 어떤 그 간접적인 지원을 하는 방식이 저한테 지금 법무장관으로서 남은 그 길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장관으로서 이게 어떤 사람에 대한 수사이든 공정하게 이름을 가리고, 그죠? 방금 막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름을 가려서라도 그게 어떤 진영이건 혹은 현역이건 아니건 상관하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겠다. 그리고 장관으로서 그 외풍을 막는 역할까지도 충분히 다 해내겠다라는 그 소신을 밝힌 거라고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형사사법의 이상향이고요. 그걸 향해서 가려고 지금까지 노력해 왔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 수사하실 겁니까? 이미 수사가 되고 있고 지금 수사가 대단히 많이 진행되어 있죠. 그리고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직접 수사하는 사람은 아니니까요.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하고 공정하게 처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는 한 3, 4년 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얼만큼 됐습니까? 어떤 면이 말씀하신 거예요? 몇 년도에부터 시작된 겁니까? 사건의 시작이?
사건 자체는 그 10년 넘은 사건. 아까 산업부 얘기 같은 경우는 이미 오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시작된 것이어서 그 속도에 맞춰서 하고 아, 있다라는 이제 취지로 말씀 예. 주셨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제가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건 적절하지 구체적 않고요. 사안을 지우고 구체적 말씀을 사안을 좀 그러니까 해주십시오. 제가 이제 일반론이란 전제하에서 들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2013년의 사건과 2000 몇 년입니까? 한 3, 4년 전의 사건과 지금 이제 요 그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아마 범위를 좀 저는 지금 넓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예, 대해서 여쭙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두 개를 비교하는 건데요. 네. 그 범위를 이 테마를 넓혀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수사를 하는 내용 같습니다. 그리고 이 도이치모터 사건 같은 경우는 기존에 없었던 금감원에 없었던 사건을 정치권의 고발에서 시작된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1년 넘게 수사를 했고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최종적인 처분만 남아 있는 단계다. 어쨌든 이렇게 알고 마무리라도 하려면 해당 사람에 대해서 소환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수사의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 그럼 부분에 어떤 대해서 방식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식이 있습니까? 수사의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예를 들어 어떤 방식이 있느냐고 제가 여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특정 사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자, 통상적으로는 말씀을 거기에 좀 대해서 해주시면- 소환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게 일반 사람들의 이제 생각의 그 수순인데요. 장관님께서 생각하시는 조사의 방법은 뭐가 있는지 제가 여쭙는 겁니다. 예, 사건의 내용과 사건의 진행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같은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난 11월 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로봇 사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로봇 산업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로봇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를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로봇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한 종목, 많은 종목이 아니라 딱 두산 로보틱스 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자,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나요?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0월 말에 문자로 이 두산 로보틱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주가가 2배 이상 급등이 나와 주었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게 이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전쟁이 계속해서 심화되면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전쟁에 필요한 물자나 의료 지원 물품들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럼 그 중에서 전쟁을 실제로 해본 경험이 있고 의료 수준이 높은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한 곳이 가장 크게 부각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린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고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물자 지원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하는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번호 010-2068-6834 번호로 저에게 이런 식으로 지난번처럼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번호 010-2068-6834번으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됩니다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